자, 오늘 실적 발표들이 중요 기업들이 쫙 있었고 그쵸. 나름대로 좋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다 부러지고 그렇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오고 네, 참 하여튼 복잡한데 일단 네. SK 하이닉스 먼저 보죠. 왜 이렇게 7% 이상 빠질 만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수급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야 할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이럴 기업이었나? 라는 생각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차트를 쭉 켜놨는데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HBM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올해 들어오면서 그 상승 탄력이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1월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가까지 보면 약 70%가 올랐어요. 근데 이 70% 오르는데 들어간 기간 6개월. 그런데 고점에서 30% 빠지는데 기간 고작 10거래. 그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정말 집중해서 끌고 왔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이 안 좋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실적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SK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151조잖아요. 매출액 뭐 16조 4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5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어땠었죠? 3% 5% 올라온 게 아니라 두 자릿수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삼성전자도 저러는데 지금 반도체 AI의 이 어떤 센터격인 엔비디아 또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SK하이닉스는 이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숫자도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실망감을 안겨주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빠지고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도 빠졌죠. 메타도 빠졌죠. 엔비디아 빠졌죠. 애플도 빠졌죠. 그러니까 M7이라고 불리우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최소 2%입니다. 최소 2%대의 급락 장세에서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들에 대한 조정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여전히 뭐 AI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버블 논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죠. 들어간 돈 대비 막상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한 것만큼 못 번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서 속도전을 내지 않으면 속도를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에 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들어간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AI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는 뭐 필수적으로 모든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을 찾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안정을 찾으시면서 객관적으로 내 포트에서 내가 굴릴 수 있는 자금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 뭐일까? 이것을 저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에서는 6조까지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6조 정도 나오면 미국 증시가 좀 저렇게 폭락을 했어도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예상치만큼 저는 두 가지로 오늘 기대했거든요. SK하이닉스의 숫자 6. 만약에 근데 6이 안 찍히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HBM3E에 대해서 좋은 뉴스 한번 내보냈으면 진짜 국민 영웅으로 좀 등극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던 게 오늘 반도체 IT의 좀 치명타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론이죠. 아직은 뭐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잖아요. 그 그쵸. 안에 이 우여곡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만한 정도의 조정의 폭 혹은 속도면 그 속도와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처럼 너무 깊게 너무 빠르게 조정이 나올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을 단순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면 저는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두 기업이 반등이 나올 때 따라 올라오는 반도체 소부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반도체 소부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그때 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지금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측한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반등이 나올 때 시총상위 대형주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하락의 중요한 이 브레이크는 내일 SK하이닉스가 현 구간에서 뭐 이평선을 한 번 더 이탈은 해줄 수는 있지만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차도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은 좋죠. 또 해석이 좀 다르네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그렇고 네. 오늘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왔는데, 현대차 2분기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대, 그러니까 또 다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역대 최고 기록에 명과 암이 있죠. 그러니까 명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구나. 암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분기에 지금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현대차, 기아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또 떨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매출이 44조였고 영업이익이 4조 2천억대였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이던스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한 가지 우리가 걸리냐면, 왼쪽이 지금 GM이고요. 오른쪽이 포드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자, 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제 이제 프리장에서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실적 잘 나왔던 GM은 꼬꾸라졌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먼저 올라갔다가 막상 실적 나오니까 지금 또 프리장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돼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성과지만 3분기 현대차, 기아도 힘들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 현대차, 기아에게 좋은 점수를 줬던 건 뭐 단순히 판매 대수 이것보다 여기에 플러스 2차 전지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의 수요 회복 이것도 있었지만 네. 여기에 인도 성장이라고 하는 인도 IPO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ING 중이고, 인도 시장에서 정말 이 현대차, 기아가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해가 올해와 내년이다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이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은데 조금 더 믿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높이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어떤 뭐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기침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막 좌우로 앞뒤로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가 조금은 다소 더 불안 심리가 높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완성차 기업들이 다소 부진한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수요의 증가,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 증가, 이것을 놓고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기아 실적 발표인데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고 현대차의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에 다닐까, 네. 이것도 그렇고 기아도
내일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숫자는 좋을 겁니다. 실적은 네, 실적은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느끼는 이미지 자체가 EV하면 조금은 더 기아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기아도 숫자는 좋으나 향후에 조금 가이던스가 불안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심리도 있어서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EV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도 시장에서 좀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현대 기아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올랐었던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업보다도 지배구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보신다 했었을 때는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가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망해서 오늘 지금 시간에서 11%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자동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네. 컨퍼런스 콜에서 거기 CEO가 그랬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갈 길은 작은 전기차. 네. 예, 이런 거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이 모든 발단이 트럼프의 등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피격 이벤트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요동칠까? 그 피격 이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이제 포기한다라고 하니 본인이 벌써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 시장이 그 빌미를 삼아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손절 라인을 좀 많이 놓친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이 됐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기대감이 잔뜩 실렸다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적이 완전히 미스가 났을 때, 그럴 때는 펀더멘탈이 흔들렸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라서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추가 매수하실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죠. 근데 지금 포트에 종목이 꽉 차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는 최대한 중소형주들을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관련해서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나왔는데 끝나고 장이 영업손실 79억 2분기. 어쨌든 지금 두산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로봇주들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한두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로봇주들은 없습니다. 이게 팩트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의식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좀 단행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향후의 성장성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성에 발맞춰서 속도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했는가?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장하면서 조금은 인기가 있었던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기업들은 정말 주주들에게 주주하는 정책을 좀 강하게 해서라도 보답을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두산그룹주가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복잡해질 거 없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 두산 밥켓을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아니라면
이미 작년 7월 달에 기록한 6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고도 저는 남았을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번 주에 트럼프 트레이더라는 이유로 재건주들 강했잖아요. 실적 안 나왔던 HD 현대건설기계, 실적 안 좋은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두산밥켓이 하필이면 지금 본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배구조가 이제 좀 엮이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의 가격은 두산밥켓을 우리가 조금은 더 낮은 가격대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공화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면서 다소 이제 약하게 지나간 게 하나 있는데, 이 지표들 안 좋았어요. 지표들 안 좋았는데 불과 2-3주 전만 하더라도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금리 인하 시기 앞당길 수 있겠다, 앞당기게 되면 횟수가 최소 두 번 내지 3번 할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지수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도 흐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잘하면 경기 둔화해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좀 빠르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야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저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렇죠.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참 속상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두산밥켓은 지금의 어떤 변동성에 대응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믿었던 게 실적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오늘 다 부러져가지고. 다 부러지죠. 지금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기대치했던 것보다 63%나 급증을 했는데, 그쵸. 오늘 뭐 17% 완전 폭락을 해버렸으니 네.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이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좋은 어떤 숫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룡전기도, LS 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도 다 끌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조정이 2-3%도 아니고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다른 전력기기보다 LS 일렉트릭에 이제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LS 일렉트릭은 지금 수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발 남았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든 대내적 변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편할 때에도 빠지면 받쳐주는 매수 주체가 있었던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흐름을 보면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만큼은 내일까지의 추세를 한 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전력 인프라는 뭐 수출 데이터 그리고 실적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잘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이것보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이것 봐, 얼마나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신뢰를 보여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데,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까지 20주씩 혹은 30주씩 사셨다면 이제는 5주나 10주, 그러니까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지만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하셔야 될 때 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LG화학, 네. 뭐 사실 LG엔솔도 나왔습니다만 LG화학으로 보죠. 오히려 여기는 빨간불이 나왔어요. 네. 여기는 실적이 전년 대비 뭐
34%뭐 이렇게 오히려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도 안 좋았죠. 어. 그런데도 올라오는 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사례를 좀 되돌이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보다 더 안 좋을 리는 없겠지 라는 생각에 오늘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수급의 빈집 형태였기도 했고 그동안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시장의 주도주라 불리웠던 종목군들 중에 버틴 종목이 없습니다. 네. 반도체 부러졌죠. 자동차 부러졌죠. 전력기기 부러졌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다 부러졌죠. 그나마 버틴 건 제약바이오 일부 몇 종목이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나온 차익 물량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2차 전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적으로는 일단 메리트는 있으니까. 그동안 지겹게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3분기까지 안 좋다면? 이건 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등세는 저도 오늘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하기에는 대내의 변수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래? 지금 상황이 2차 전지를 픽했다면 2차 전지를 조금 더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본인이 당선되면 뭐 전기차 의무화 법안 폐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안 좋다가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자 실적 시즌에 네. 이 말이 이제 무색하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불안하지. 실적이 잘 나와도. 그쵸. 지금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지금은요 2차 전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낙폭 많이 가대주. 빠진 것 중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쪽을 한번 보는데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흐름을 좀 받아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외의 종목 쪽에서 본다면 딱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 장중에 뭐 저출산 테마도 한번 움직였고요. 진짜 작은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반도체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그러니까 컨셉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 보면 둘 다 물릴 것 같고요. 기다리실 거라면 확실하게 기다리시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이동하실 거라면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답이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